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야 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노 와이어리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종목 요청이 한번 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5G 조금 업데이트도 할 겸 관련해서 좀 이노 와이어리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그리고 소프트웨어양 매출 확대에 따라 실적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해 봐도 되나라는 그런 토픽으로 꼽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노 와이어리스 일단 오늘 뭐 참고 포인트부터 투자 포인트까지 굉장히 많은데 참고 포인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조금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 만약에 이 부분 조금 그냥 건너뛰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건너뛰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5G에 대한 속도부터 좀 말씀드리면 반년 만에 6개월 만에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5G 품질이 좀 빠르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5G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요금제에서도 5G 요금제 굉장히 비싸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고 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은 얻었지만 사실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런 속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처음에 20배 얘기했는데 지금 해봐야 많이 나와봐야 4배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그런 관련된 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도 어쨌든 품질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품질이 개선이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5G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5G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그런 킬러 콘텐츠들 그런 종목군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좀 키워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기록을 조금 많이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7에서 9월 세계 15개국 5G 서비스 조사 결과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을 했고 우리나라가 2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뭐 버라이즌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비교 대상이 많이 됩니다. 근데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28GHz에 대한 이런 주파수 상용화를 좀 진행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견조하게 회복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월 달에서 3월 달 조사했을 때는 224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33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간에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라이즌 5G 평균 속도에는 지금 많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28GHz에 대한 이거 Z 소문자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빨라졌느냐, 코로나19의 상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주요 신뢰 및 공용시설 외곽 등 지역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서비스 품질은 더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노 와이어리스도 결국에는 뭐 무선망 체크하고 뭐 이런 것 스몰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5G가 투자가 확대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산이 될 때마다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꼽혀진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중국 쪽 지속적으로 5G 투자하고 있고 뭐 대선 이후에 굉장히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되게 됐을 때는 인프라 투자가 또 엄청나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은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GHz 주파수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28GHz 조화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품질이 개선할 것인데 지금 28GHz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제가 이따가 뭐 여러 사항들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지금은 28GHz가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B2B라든지 이런 뭐 하스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기지국 자체가 굉장히 적고 이런 것들 진행하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비교가 되는 게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이런 28GHz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정한 5G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이걸로 얼마나 품질이 개선이 되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4배에서 5배인데 기존의 5G 얘기했었던 게 20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미쳐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5G 투자하실 때, 관련주도 투자하실 때 좀 배경 지식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좀 배경 지식으로 좀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5G 기가헤르츠 대형망 구축 논란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당장은 사실상 좀 포기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전국막 서비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 간 거래라든지 하스파용은 28GHz를 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어쨌든 3.5GHz 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으로 이제 최고 속도는 1.9까지 높아질 것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기존에 바라보고 있었던 속도에는 좀 많이 못 미친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3.5GHz에 대한 기지국보다 28GHz에 대한 부분들이 10에서 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초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용화 부분이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돌려서 말을 해보면 결국에는 언젠간 점진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28GHz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이거 비용 부분 때문에 안 해 라고 하면은 그게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어쩔 수 없이 28GHz 부분으로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럼 그 부분이 진행이 됐을 때 내년 3월 초쯤에 이제 28GHz 관련된 셀 제품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시장 확대가 얼마나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5G 관련된 흐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이제 뭐 우리가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너 와이어리스 투자 포인트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시험, 계측 솔루션, 소형기지국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지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220개 이상의 고객사로 매출이 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많은 유통 라인을 일단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나라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정말 이 기업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과 이미 이제 좀 연관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매출은 수출 비중이 50%가 좀 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 5G 인프라 투자 구축,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5G 특집으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있었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뭔가 크게 공표하고 하기보다는 정말 점진적으로 계속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G 바탕으로 제가 말했던 킬러 콘텐츠, 그 중에서 콘텐츠가 있죠. 그래서 그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관련이 되고 있고요. 2024년까지 17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중국 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뭐 이런 품질 검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셀로 이제 좀 안정화되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관련된 매출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OTT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컨텐츠나 뭐 DNC 미디어나 이렇게 뭐 웹툰으로 만들던지 아니면은 드라마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OTT 시장이 성과를 이뤄지면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분명 엄청나게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G 종목을 투자하시면 5G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됐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섹터에서 유망한 기업들을 우리가 같이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로 이제 투자도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왜냐면은 분산 투자라는 거잖아요. 분산 투자를 단순히 종목만 쪼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섹터들이 아예 다른 섹터이긴 한데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잘 되면 연쇄적으로 잘 되지만 연쇄적으로 안 되더라도 본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시면은 가장 투자하실 때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는 올 11월부터 5G 스몰셀 매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과 인도 지역의 스몰셀 공급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도 지역은 시행착오를 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릴라이언스에게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나눠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실패를 했고,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너 와이어리스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4대 통신사에서 2개 이상의 그런 통신사의 스몰셀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스몰셀에 대한 매출이 좀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또 미국 대형 업체의 또 공급업체 선정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기존에 이제 KT와 SKT, 그 다음 LG U+로 사업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이제 스마트 관련된 그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공급계약 설명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KT 말고도 사업 확대가 될 수 있고, 어쨌든 3이동통신사에 다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은 매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압박이나 뭐 이런 스몰셀 부분을 좀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셀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급자로서는 매력적인 지위에 조금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만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캐파를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인도나 일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 성과가 도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에 28GHz 스몰셀 장비 출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 2021년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2021년에 이후에는 이제 괄목할 그런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5G 같은 경우는 뭐 제 방송 옛날 거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 때부터 5G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제가 정말 엄청나게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뭐 매일경제, 이데일리 뭐 다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뭐 MTN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방송국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 여전히 이 시장은 계속 커지는 시장이지 죽는 시장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은 뭐 수소전기나 아니면 친환경처럼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스마트 실드, SK랑 얘기 공급하는 게 이겁니다. 스마트 실드라는 거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게 뭐냐? 이동통신 시험 때 단말기를 연결하고 간섭을 차단한 차폐 기능을 제공하는 실드 박스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연결 손실, 누화 등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고, 일단 뭐 연결성,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부분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제품이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또 확대가 되면은 좀 기대가 될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한 매출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건 소프트향 매출이 큽니다. 소프트향 매출이 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형의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망 최적화, 그리고 빅데이터 제품에 대한 그런 비중이 70%가 많고 소프트웨어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냐? 요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매출 비중은 제가 이따가 반기 보고서로 조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또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는 건 파이 제재죠. 파이 제재에 따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납품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뭐 처음에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가 되면 다른 쪽의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급사가 옮겨지면서 결국에는 우호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고, 파이 제재가 제가 봤을 땐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은 이제 파이 제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도 5G를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5G 제재를 되는 이유가 뭐 예전에 해킹이나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제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패권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도 사실 이야기가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너무나도 크게 좀 확대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패권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흐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조금 뭐 신제품이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스몰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통신연 시험, 그리고 이제 스몰셀 사업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망 최적화, 빅데이터 제품군, 그 다음 스몰셀 제품군, 이렇게 통신 관련된 제품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지털 뉴딜 수혜주,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고 4차 산업혁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가형 단말기를 해서 이렇게 1억면 달성했고, 이제 SI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배경지식 좋고, 그 다음에 영업 개황, 그래서 보시면은 50개국의 이런 식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무선만 최적화 제품 이런 것들은 SKT 이렇게 좀 딱 보시면 바로 딱 눈에 들어오는 기업들이죠.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렇게 조금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지국 이런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KT에 대한 공급사로 되어 있다. 그래서 KT 외에 제가 이제 SKT나 LG U+ 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좀 영향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몰셀이 정말 나 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증폭 데이터 트래픽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 이게 굉장히 좋다.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출 비중이 결국엔 무선망 그리고 빅데이터 요 부분 굉장히 많고, 스몰셀 부분도 이제 좀 캐파가 넓어지고 있죠. 이게 많이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따라가는 거고, 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높아진다라는 결국엔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시장이 확대가 되면 이 세 개는 당연히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재료 값은 뭐 이렇게 CPU나 이런 비중이 있기 때문에 뭐 PCB나 이런 가격들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조금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작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뭐 나쁜 편은 아니다 라고 보시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렇게 이너 와이어리스에 대한 뭐 전반적인 흐름들 찾아봤고요. 그럼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2018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보시면은 요때부터 하셨으면 무조건 계속 돈 버는 거예요, 중장기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지 안 성장하는지를 맞추기만 하면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이 섹터가 앞으로 계속 투자할 만한 곳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단타로 들어갔다, 여기 들어가셨다가 여기 물리면 못 버티죠. 그렇기 때문에 까고 나면 나중에 올랐네,
또 들어갔어요. 근데 또 눌리네. 에이씨 또 갖다 팔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것처럼 여기 고점 박스 라인 부분을 장대 양봉으로 뚫고 나오는 봉이 나오면 무조건 날아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여기 부분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U자 패턴 만들면서 장대 양봉 뜨고 나면은 그때부터 매수해놓고 기다리면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좀 투자 포인트로 굉장히 좋은 그런 포인트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 평선과 이제 볼벤 상단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1선을 깨면 안 됩니다. 10월선 깨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지금 20주선 안 깨야 되겠죠. 적어도 하방이 60주선까지는 열려 있는데 4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0월선 같은 경우 여기 47,000원, 48,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요 라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인 깨면 절대 안 되고요. 요 라인 안 깨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20주선 근처까지 왔는데 안 깨주고 가는 거 좋고요. 지금 단기 평선이랑 중장기랑 이렇게 벌려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120선을 안 깼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실 거면 120선 깨면 안 되고요. 주봉으로 볼 거면은 20주선이 조금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이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요 아래 박스권, 그래서 51,000원부터 이제 47,000원 라인까지 좀 하방 열어놓고 47,000원 라인이 요 부분이 되겠죠. 51,000원부터 4만 이제 7,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거고, 만약에 뭐 나는 아직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아싸리 여기 51,000원부터 47,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하시고 손절 라인 4만 한 5,000원, 44,5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 무너지면 한번 여기 밑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요때 잽싸게 몇 거래를 없을 것 같긴 해요. 몇 거래를 안 들어올 것 같긴 하지만 요때 들어왔을 때 매수하고 손절 라인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여기 깨지면 여기 아랫라인에서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보셔가지고 짧게 손절 라인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전고점 돌파하는 라인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전고점 이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인도나 일본에 대한 그런 수출이 다시 좋아지고 5G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으로 5G에 대한 이런 상승 흐름들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 부근까지는 노려볼만 한데 단점이 여기서 이제 땅바닥 만들면서 올라가 줄지 아니면은 이 굴곡을 조금 아랫라인까지 한 번 더 왔다가 다시 좀 강하게 옆으로 기는 U자로 이렇게 올라갈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60분 봉상으로도 봤을 때 일단은 요 라인 아까 20주선 안 깨는 것이 좀 중요한 라인이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 60분봉 하단이 지금 요 7,000원 라인부터 51,000원 라인이 나올 겁니다. 이제 딱 보면 나오죠. 그쵸, 라인이. 그래서 요 라인으로 매수 라인 잡으시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 120선을 지금 깨고 날아갔잖아요. 그럼 요거 그냥 까시는 거예요. 까시는 거고, 지금 보면 이게 아직까지 이게 역배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하방이 나와서 이게 본전 패턴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 보시고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기 윗라인까지 반드시 가줘야 되고, 이평선의 단기가 50, 20, 60, 120 이런 식으로 정배열, 그러니까 적어도 120은 밑에 깔고 가줘야 된다라는 거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 3월, 적어도 3월에서 6월까지 그래서 스몰 세일 28GHz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들이 잘 팔리는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 다시 2021년에 진행되는지 그거까지는 보시는 생각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운용 기간을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노 와이어리스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의견 있으시면 의견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이 밑으로 가는 거 하나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영상 제작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